서울에 지은 아파트가 200만 호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250만 호, 311만 호, 물론 뭐 전국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자,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4화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오늘 대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주제가 대선이네요. 와우,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인데 이거. 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속 시원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답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고민 타파 들어가 볼 텐데요. 민감한 이슈 대선 얘기입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죠. 대통령 선거철인데 참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게 진짜 뽑을 사람이 없더라고. 아, 진짜. 네, 공약을 봐도 저게 누가 될까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200만 원 넘는 주택이 실제로 공급이 될까? 안 될 것 같다가도 공급이 되면 너무 많지 않을까? 집값 떨어지려나? 규제는 다 풀릴까? 고민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정한 유권자네. 이렇게 공약을 보고 이렇게 고민한다는 점은 참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민도 안 하거든. 왜? 전혀 기대가 안 되니까. 그냥 대통령 후보들 공약은 그냥 공약이잖아. 그냥 제로. 전혀 기대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냥 공약이에요. 그래서 진짜 뽑을 사람도 없고, 진짜 빙고야, 진짜. 내가 대통령 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 토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시켜주진 않겠지만 3억 내기 아까워가지고 3억 내고 후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잠시 드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후보 나오면 2표 나올 것 같아. 2표. 왜? 나하고 우리 이 PD 안 한다고? 나 안 찍어준다고? 그럼 1표 나오나? 와이프하고 애들? 안 그래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밥 먹다가.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은요, 안 찍어준대, 나. 왜? 왜 안 찍어주냐고 물어보니까,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그쵸?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멀어져가지고 힘들대.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애들은 왜 거절하는지, 왜 저 안 찍어주는 줄 아세요? 애들은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경호원들이 대통령 자녀라고 보호하게 되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대. 아니, 대통령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1표 나올 것 같아, 1표. 한 100표 나오려나? 실수로 99명을 찍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게 되는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통령 유력, 여러 후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력 대통령 후보 2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두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공약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별로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자, 주택 공급부터 한번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로 311만 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수도권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에 수도권 258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 막 질러대는 것 같아. 지키지도 못할 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서울에 주택이 3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가 200만 호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서울에 지은 아파트가 200만 호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250만 호, 311만 호, 물론 뭐 전국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데,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거든요. 10만 호 정도 되는데 100만 호 지으려면 분당 신도시 10개 지어야 돼요. 진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동안에 3기 신도시 있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광명 시흥까지 해서 한 25만 호 정도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3기 신도시 25만 호를 4배를 지어야 100만 호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물론 제가 그 캠프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뭐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 민간에서 짓는 거 가만 냅둬도 나오는 물량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잡은 거래요. 그것도 최대치로.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이 정도 나오는 거야. 우리 2000 몇 년도죠?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전국에 한 50만 호 정도 주택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물론 가만 냅두는 건 아니지.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뭐 계획들, 이런 물량들이 그때 나온 건데, 그런 게 최고로 나왔던 물량들이 5년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일부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라든지 레미안, 푸르지오, 뭐, 그죠? 뭐, 아이파크 뭐 이런 데서 짓는 아파트들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고,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숫자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목표를. 그냥 우리 청년주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 청년이라고 해서 꼭 소형 아파트 10평짜리 이런 거 살아야 돼? 우리가 최소 59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25평 정도 아파트가 정도 돼야 신혼부부들도 삶의 질 생각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안 지어도 돼. 그냥 10만 원 정도라도요. 10만 원 정도라도 양질의 레미안, 뭐 푸르지오, 그쵸? 뭐 현대 힐스테이트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10만 원라도 양질의 주택을 좋은 위치에 좀 제대로 이렇게 지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300만 원, 250만 원 안 해도 돼. 그거 누가 바래. 그거 하지 말고 30만 원 좋고요. 25만 원도 좋으니까 전용 59제곱미터,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뭐 이런 고급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아파트를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제때 공급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세제 한번 볼까요? 세금. 이재명 후보는요, 국토보유세, 토지이익 배당제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꿨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증세 개념인 거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토지 부유세라고 해서 토지를 가진 돈 있는 분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이제 좋게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좀 감세, 종합부동산세를 좀 무력시키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굉장히 조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까지 한다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민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종부세와 재산세 합치는 것도 어려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요.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게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다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은 그냥 공약일 뿐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면제한다는 거는 두 후보가 비슷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1년, 윤석열 후보는 기간을 2년 내에 팔면 뭐 면제해 주겠다는 정도고요. 공시가격 뭐 환원해 주겠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 뭐 도찐개찐인데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공시가격을 환원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행령 정도 바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은요, 이거 다 바뀌지 않아요. 세금 잘 들어오는데 왜 바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 바꿔줘. 왜? 세금 잘 들어오는데 종합부동산세 지금은 막 비판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꾸겠냐고. 세금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종합부동산세 받아서 그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도 교부를 해주게 되고 돈 써야 될 때가 많거든. 그렇죠? 재난지원금도 좀 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담배,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야당에서 막 뭐 비판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정권 바뀌니까 세금 낮춰준 게 있어요? 담배, 주류세, 뭐 휘발유 일시적으로 약간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안 낮춰줘. 세금은 안 낮춰준다니까. 종합부동산세 낮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약간 기껏해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이게 생색내기 굉장히 좋거든. 생애 최초로 집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 그냥 실수요자한테 혜택을 줬다, 굉장히 생색내기 좋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는요, 혜택을 준다라기보다는 물론 세제 혜택, 중과세를 안 하고 팔 수 있으니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혜택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지, 뭐 종부세를 재산세와 폐합한다, 국토보유세를 만든다,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규제 또 재건축 재개발, 뭐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해주겠다라는데 이것도 생각처럼 어려워요. 완화해주게 되면 그 많은 일기 신도시들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이주 수요도 생기고요. 뭐 투기 수요도 유입이 되고 또 다시 또 집값이 들썩이게 되고. 야당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값이 들썩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실제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민심 위반된 게 뭔데요? 부동산 문제 못 잡아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못한다니까, 실제로. 뭐라고? 언제 규제 완화되냐고?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언제 규제 완화되냐면요, 집값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 주택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기준선을 아래로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어요.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물론 그게 뭐 종부세를 그 정책 이념상 종부세를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비율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책의 규제 강화냐 규제 완화냐는 주택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장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주택시장이 다시 급등하면 누가 돼도 규제한다. 주택시장이 냉각이 되면 좀 심할 정도로 냉각이 되면 누가 돼도 규제를 푼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교통대책도 참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네. GTX AC 노선은 평택까지 연장해준다 똑같고요. 신설 DEF 신설 노선이 있는데, 신설 노선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순환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F 노선은 수도권 우리 지하철 2호선이나 외곽 순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순환으로 하고 동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남에서 동북으로 X자로 서북에서 동남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준다는데, 어차피 안 될 거 말은 그냥 막 하는 거지 내가 대통령 후보 되면 나는 그냥 각 주민센터마다 나 역 다 만들어 버릴 거야. 표가 막 나올 거 아니야. 실제로 안 될 건데. 왜 안 되냐면 쉽지 않아요. GTX-A 같은 경우도 2009년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에 시작해가지고 A가 최근에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A 노선은요, 국고가 지원돼. 국고로 하기 때문에 빨리 착공이 되고요.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기존 KTX 라인, SRT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B, C 노선은 민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물론 착공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요. DEF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17조 6천억에서 17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 중에 3조 4조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민자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산 넘어 산입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내에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20년 후? 내가 한 70 정도 됐을 때 되려나? 그때 되면 나 공짜로 탈 수 있나? 노인, 지하철 공짜로 타잖아요. 그럼 나 GTX 공짜로 타는 거야?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돼. 언제 될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GTX 예정역 DEF 라인이라고 해서 빨리 투자 들어가야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투자 들어가기보다는, 물론 공약에 들어가서 나중에 계획에 포함되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좋은 조건의 물건들이 나오면 내 집 마련을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에 해도 되겠지만, 너무 투기성으로 나 지금 발표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분위기에 들떠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굉장히 긴 프로젝트입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광교에서 호매실, 수원, 북부는 고향 삼성까지 용산에서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착공도 안 들어갔거든요. 계획도 지지부진하고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DEF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그런 들뜸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주택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이렇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그때는 또 괜찮겠죠. 자, 오늘 부다방TV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대선 후보,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자, 각자 공약을 잘 분석해서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뽑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화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신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자, 궁금하시거나 답답한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내용 뽑아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해드리고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못 찾겠다, 네이버 카페. 그러면 네이버에 김인만 치면은 나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네이버 검색에 인물 검색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4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